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나침반 경영인사이트 톡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 환율입니다. 달러가 또 올랐다, 원화가 약세다. 이 말이 과연 나와 내 사업,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저희는 환율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환율이 오를 때와 내릴 때 기업이 겪는 이익과 손해, 그리고 중동전쟁처럼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무역업자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까지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환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환율은 한마디로 한 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교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고 하면 달러 한 장을 손에 넣기 위해 1,4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 이를 원화 약세 또는 달러 강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숫자가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오른 것, 즉 원화 강세라고 합니다. 환율은 왜 오르고 내릴까요? 환율을 움직이는 힘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차이입니다. 외국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에는 자본이 몰립니다. 반대로 우리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빠져나가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오르죠. 둘째, 경기와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면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이 역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무역 수지입니다.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앞서면 달러를 많이 사야 하므로 환율이 올라갑니다. 넷째, 투자 심리와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전쟁, 정치 불안, 글로벌 공급망 위기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안전 통화인 달러를 찾습니다. 그 결과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기업의 원자재 비용, 수출 가격, 수익성, 시장 점유율 등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흔드는 강력한 가격 신호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환율이 오른다, 즉 원화가 약해진다면 기업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수출 기업이라면 환호할 것 같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 환율 상승은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같은 100달러를 받아도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만원이지만 1,400원으로 오르면 14만원이 됩니다. 원화 기준 매출과 이익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효과죠. 또한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 우리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강해집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수출 기업이라도 원자재, 에너지,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수입 원가도 같이 뛰어오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원가도 함께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주력인 기업이나 내수시장을 겨냥한 기업은 환율 상승 앞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원자재, 제품, 중간재를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이 원화 기준으로 줄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익률은 축소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내수 구매량마저 위축됩니다. 만약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갚아야 할 빚의 원화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내리면 어떨까요?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원화 강세 국면에서 수출 기업은 어려워집니다. 해외에서 우리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기 때문에 주문이 줄어들 수 있고 같은 달러 매출을 원화로 환산하면 금액이 낮아져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때 수출 기업의 해법은 가격 경쟁력보다 품질, 서비스, 브랜드 가치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 원자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재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환율이 내리면 수입 기업에는 봄날이 찾아옵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 부담도 줄어들면서 내수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낮아진 원가, 이익을 서비스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 강화로 연결합니다. 재고 최적화와 현금 흐름 관리에도 집중할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터지면 왜 환율이 오를까요? 그리고 내 사업장에는 어떤 파장이 미칠까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첫째, 원유 에너지 가격이 오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석유 공급이 흔들리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합니다. 둘째, 물류비가 증가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적색해, 수에즈 운하 같은 핵심 항로에 위험이 생기면 선박들이 우회 항로를 택하게 됩니다. 운송시간과 비용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셋째, 글로벌 리스크 선호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전쟁 소식의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인 달러로 몰립니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비용 구조부터 점검하십시오.
중동산 원유, 천연가스, 비철금속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고 장기 계약과 단기 계약의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대체 원자재와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공급망을 다변화하십시오. 한 지역에 공급을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동 외에 아시아, 유럽, 미주 등 다양한 지역으로 공급처를 넓히고 과도한 적기나 품제의 IT 방식의 의존도를 줄이며 안전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화 부채 구조를 재검토하십시오. 달러, 엔 등 외화 표시 부채가 있다면 환율 급등 시 원화 기준 부채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 프로그램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환율 변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역업자들입니다. 선적을 마친 후 결제일이 오기까지 그 사이 환율이 출렁이면 계산해뒀던 수익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첫째 원칙 하나는 환율은 예측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환율은 맞히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라고요. 어느 전문가도 환율의 정확한 방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내 사업이 버틸 수 있도록 리스크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약 단계에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무역 계약을 맺을 때부터 환리스크를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결제 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무조건 달러 결제가 아니라 상대방 현지 통화 또는 50대 50으로 통화 분담 방식을 계약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환율 연동 가격 조항을 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메인 매출 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미리 약속해두는 것이죠. 셋째, 금융 해지 전략은 선물환과 옵션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도구는 선물환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고 60일 후에 대금을 받는다면 지금 당장 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맺어 60일 후 환율을 1,300원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환율이 1,200원으로 내려가도 고정된 1,300원에 환전할 수 있으니 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라면 반대로 외화 매수, 선물환 또는 풋옵션을 활용해 환율이 올라갈 때의 손실 상한선을 설정해두면 됩니다. 핵심은 수출입 계약 금액의 50에서 70% 정도를 해지하는 것입니다. 전액 해지는 비용이 너무 크고 전혀 하지 않으면 환율 폭등 때 치명타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정책 금융과 제도 활용입니다. 중소무역업체라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십시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이 제공하는 저비용 선물환 옵션 외화 대출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의 환위험 관리, 컨설팅,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장기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같은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될 때 환율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전쟁, 테러, 지정학 뉴스가 환율을 급격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 경제, 성장률, 무역수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한국이 유지하거나 올린다면 양국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어떨까요? 호르무즈 해협과 적색해의 항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에너지 운송 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달러 강세를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큰 변수입니다. 각국과 기업들이 특정 지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지역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완성된다면 에너지와 운송 비용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영 관점의 전략적 시사점은 중동 리스크든 미중 갈등이든 지정학적 충격을 일시적 사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었습니다. 내부 프로세스의 리스크 지도, 환율 에너지 물류지 정황을 그려놓고 시나리오 기반의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서비스, 브랜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경쟁력입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 경제성장, 무역수지, 지정학 리스크가 모두 녹아든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기회를, 수입 내수 기업은 도전을 맞습니다. 환율이 내리면 그 반대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중동 전쟁처럼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충격이 올 때 살아남는 기업은 정확히 예측한 기업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율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지 전략을 갖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정책 금융을 활용하십시오.
환율의 파도에 휩쓸리는 기업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